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크리오 파라메트릭 2.0 네, 스케치 예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스케치 예제는 한번 해보시고요. 2주차에 나와 있는 스케치를 전부 다 하진 않고요. 홀수본만 한번 같이 따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본 메뉴 상단 왼쪽에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부품 솔리드 확인하시고 이름 확인하시고요. 기본 템플릿 사용은 체크 해제해 주시고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밑에 밀리미터 NS 파트 솔리드 밀리미터 뉴턴 세크 파트 솔리드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부품 모델링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여기서 탑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리본 메뉴에 있는 스케치를 클릭해서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자, 스케치 예제 1번 같은 경우 잠시 볼까요? 자, 실습 예제 1번 보시면 지금 뭐 100에 전체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62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예제와는 뒤쪽에 다른 예제와는 다르게 중심선이 없는 걸로 봐서 중심선을 이용하는 그런 예제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비슷한 모양을 먼저 그려놓고 치수를 맞춰 나가는 그런 형태의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쯤에 위치시키시고 선을 이용해서요 비슷하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V와 H가 나오도록 H 수평하게 왼쪽으로 뻗어 나가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V 버티컬 수직으로 뻗어 나오고요. 그리고 H 오른쪽으로 H가 나오도록 뻗어 나오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V 나오도록 뻗어 나오고. 자, 이럴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속이 마음대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자라고 해서 같은 길이다. 여기 이 부분이 위쪽에 있는 이 선과 이 선이 지금 같은 길이가 될 거다라고 L자로 나오죠.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시면서 피해가면서 그려주시도록 합니다. 쭉 넘어가서요. V자만 나오게. 자, 요 모양이 나오는데, 자, 이 구속 조건과 화면에 표시되는 구속 조건 두 가지가 있죠. 위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콘으로서 수직이냐, 뭐 수평이냐, 평행까지 이렇게 9가지가 나타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수직이면은 이 화면 작업 영역 안에서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직일 때는 V자가 나옵니다. 버티컬입니다. 영어로 버티컬이고요. 요 모양 빨간색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는 지금 구속이 이렇게 잡힐 거다라는 거고요. 이쪽에 지금 구속이 잡히는 상태로 클릭을 해버리면 하얀색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일치입니다. 아예 수평입니다. 수평입니다. 요거랑 지금 수평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평하게 클릭을 하시고 다시 이쪽 끝까지 처음 시작했던 끝까지 닫아 주시면 되는데 선이 자꾸 빠져나오죠. 그러면 휠 버튼을 한 번 클릭을 합니다. 선이 끊겼습니다.
근데 아직 선을 더 그을 수 있죠. 이미 선 다 그었습니다. 그러면 휠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서 선택 도구 모음으로 넘어가도록 해줍니다. 자, 제가 격자선을 켜놨습니다. 이걸 꺼주고요. 치수가 안 보이도록 제가 해놨죠. 다시 켜주고요. 자, 치수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 있는 거는 숫자 부분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배치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맞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런 경우에 스케치라고 한다면 작은 거를 먼저 맞춰주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이쪽이 25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쪽을 25로 맞춰줍니다. 여기만 변했죠. 25로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도면에는 이제 같은 것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지 않다고 한다면 따로 치수를 표기를 해주겠죠. 근데 따로 그 치수를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25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속 조건을 하나씩 한번 줘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구속 조건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수평 구속 조건이 들어와 있고, H 수평 구속 조건이 들어와 있고, V 수직 구속 조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와 여기 같듯이 여기도 같죠. 같습니다. 그래서 같음을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이 같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라인, 이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전부 다 같습니다. 그러면 같음을 이용해서 여기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 같다고 이렇게 잡혀버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것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럴 때는 같지 않기 때문에 요것과 요거는 같지 않죠. 이쪽은 12가 되는 거고 이쪽은 25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조건을 L1이라고 되어 있는 구속 조건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음을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같음 구속 조건을 선택해 주시고 이쪽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자, 같은 길인데 두 번째 그룹이다. 그래서 L2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 이 아래쪽에 있는 요 25를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같음을 이용해서 먼저 25가 입력되어 있는 이쪽을 선택을 해서 같다고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번에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L2로 묶여 있는 구속 조건들, L2로 구속 조건이 묶여 있죠. 묶여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하나의 치수로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치수 부분을, 숫자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12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한 번에 전부 다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빼주시고, 이거 빼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빼주시고. 자, 그리고 이쪽이 지금 50이고 전체가 100입니다. 근데 전체가 100이라는 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죠? 전체가 100이라는 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직을 이용해서, 자, 수직의 그 100을 뽑을 때 요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선과 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점과 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점과 점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미 V가 다 구속 조건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도 같이 간다는 거죠.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점보다는 선이 선택하기 쉽기 때문에 선과 선을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내려서 휠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게 전체가 100이죠. 자, 100인데 왼쪽으로 이렇게 아예 그 중심에 맞지도 않게 빠져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치우쳤죠. 자, 그 치우쳤을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50이라는 겁니다. 지금 90으로 되어 있죠, 여기.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휠 버튼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클릭을 해주시고요. 지금 9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숫자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50을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칩니다. 지금 갈 수 없다고 지금 나옵니다. 자, 이 갈 수 없다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아까 이어져 있던 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전체가 이미 100인데 이렇게 두 개가 잘라져 있으면 어떻게 가겠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다시 선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지금 그러면은 안 나왔죠? 이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직을 이용해서, 수직 치수를 이용해서 이쪽 부분과 이 중심, 그 라인까지의 거리가, 네, 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을 했고 참조, 수직 참조선이 선택이 안 됐던 겁니다. 선택을 클릭을 해서 휠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치수가 다시 빠져나오고요, 여기서 50을 입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가는데, 50이 아니군요. 예. 실수했습니다. 25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가 50이니까 반까지는 25죠. 자, 이렇게 모양이 이제 좀 길지만, 위아래로 길지만 얼추 모양이 맞춰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쪽 그 치수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서로 같은 거죠.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은 서로 같은 길입니다. 같은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이 같다, L3로 묶였고 치수가 하나 없어지고 하나로 통일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뀌면 다 같이 바뀐다, 그룹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전체 길이는 62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62를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같이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얘네들만 이렇게 내려올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항상 이 안쪽
짧은 쪽을 먼저 맞춰줘야 됩니다. 수직을 이용해서 위쪽과 아래쪽, 이 안쪽을 먼저 이쪽 오른쪽으로 빼서 38을 맞춰줍니다. 자, 어떻게든 이렇게 따라오긴 했는데 이거는 다른 구속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요. 네, 62. 지금 62가 안 나와 있는데 왜 안 나올까요? 네,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룹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12가 들어가 있죠. 가운데가 38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38이 되고 양쪽으로 1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합치면 62가 되고 62가 L3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미 앞쪽에서 다 구속 조건을 줘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개만 해도 62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다 표현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직 치수 이쪽으로 빼셔서 치수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 그 중앙에 있질 않죠. 중앙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 X축처럼 보이는 이 수평 참조선, 이 참조선과 이쪽 아래 여기를 클릭을 해서 치수를 뽑습니다. 여기는 62의 반이 아니라 38의 반이니까 38 나누기 2를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1번 실습 예제를 한번 해봤고요. 요 예제는 지금 저는 이제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주로 이렇게 했는데, 스케치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든 스케치가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두루두루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표준 방향을 보도록 하고요. 자, 스케치 1번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스케치 1번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 또는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 확인 누르시면 삭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Z나 되돌리기 명령 취소 선택하시면 다시 생성하실 수 있고요. 자, 스케치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치를 먼저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를 먼저 누르고 타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 평면에 스케치를 하겠다. 스케치를 클릭을 합니다. 자,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어 있죠. 요거부터는 다 대칭이기 때문에 중심선을 그어 놓고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반만 그려서 이쪽 반만 그려서 대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예제 같은 경우는
좌우 상하가 다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만 그려놓고 대칭하고 다시 위쪽의 전체를 선택해서 대칭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대칭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자, 형상 중심선을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겠죠. 나중에 중심선이 너무 겹쳐 있고 여러 개가 생성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메모리를 잡아보는 것 뿐만 아니라 구동하는 데 있어서 계속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하게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어셈블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거, 정말 그 외부에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참조 중심선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조 중심선을 선택을 해서 그냥 아무데나 그리는 게 아니고요. 참조선에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선이 중심선 역할을 크리오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선이 꼭 필요합니다. 중심선을 일치를 시켜줍니다. 자, 지금 현재 수평 참조선 여기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근처에 갔을 때 스냅이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스냅이 잡혔을 때 클릭을 하시고요. 이거를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이퀄 모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등호 모양이 나오면서 일치되는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하고 휠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등호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등호 모양은 중심선을 다른 데 그었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만 나타나느냐? 참조선도 점선이고 중심선도 점선이기 때문에 헷갈리죠.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선이 있다 라는 표시를 이렇게 등호 모양으로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수직 참조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심선 다시 자, 수직 이쪽으로 가주시고요. 스냅이 잡혔을 때 클릭을 하고 수직 방향으로 내리거나 올려서 일치를 시켜주고요. 등호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리고 휠 버튼을 클릭해서 중심선 긋기를 완료합니다. 그럼 서로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등호 모양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그어져 있다. 두 개가 그어져 있을 때는 우물정자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선을 이용해서 빠져나오고요. 빠져나오고 다시 그리죠. 선을 이용해서 수평 참조선으로부터 수직하게 나옵니다. V자 나오게 수직하게 나오고 클릭을 해주고요. 적당한 곳에 클릭을 해주고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네, 이 정도 적당하게 대각선으로 움직여 주신 다음에 클릭을 하고요. 다시 수평하게 H 나오도록, 그러나 L은 안 나오도록 현재 그 도면상에는 같은 걸로 나와 있으니까 L 나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12, 11 같습니다. 같은 길이에요. L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같은 길이기 때문에 같은 L이 나왔을 때는 한 곳만 입력을 해주면 되고, L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 양쪽을 다 12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가 나오면서 L이 나왔습니다. 클릭을 하고 V자 나오게 아래로 내려 주시고요.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H자 나오게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지금 Y축인 수직 참조선에 일치하도록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도 선이 이렇게 따로 다니죠. 그럼 휠 버튼을 클릭을 해서 끊어주고 한 번 더 휠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자 보시면은 약간은 무질서하게 이런 식으로 치수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작은 것부터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12죠. 아닙니다. 이쪽은 6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속 조건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L자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에 6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치수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12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각선의 길이가, 대각선이라고 하면 대각선의 이제 수평거리죠. 여기 이 수평거리가 25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수직이라는 치수, 사용자 정의 치수를 뽑아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을 클릭을 하고요. 자, 대각선에서 이런 대각선이 있을 때 대각선 선분을 그대로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대각선 자체 길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점과 점을 클릭을 합니다. 끝점, 한쪽 끝점과 다른 한쪽 끝점을 클릭을 하고, 자, 마우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수평 방향의 치수가 생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수직 방향의 치수가 생성이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면에는 수평 방향의 치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휠 버튼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25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휠 버튼을 클릭을 해서 선택 도구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 길이가 전체가 지금 보니까 26이죠. 중심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중심선이니까 한쪽은 1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6.5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길이가 13이 되고요. 자, 도면상에 보니까 이 길이가 지금 나타나 있진 않죠. 물론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이쪽에 보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길이의 그 확실한 사이즈는 나타나 있지 않고 25하고 25다. 그러니까 즉 C 25다 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알아차렸다면 그냥 직각으로 이렇게 각을 그려 놓은 다음에 못따기를 하는 것이 더 편리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치수를 뽑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도 치수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게 수평 방향으로 뽑았듯이 선의 끝점과 다른 한쪽 끝점을 클릭을 하시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나갑니다. 휠 버튼을 클릭을 하죠. 여기가 25가 됩니다. 자, 휠 버튼은 아직 클릭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25와 16이 되어 있고요. 자, 도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길이에 대한 지금 요 길이죠. 요 길이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1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는 거는 치수가 좀 누락이 되어 있거나 없는 거는 임의대로 입력을 하셔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를 맞춰 주도록 하고요. 자, 요것을 가지고 자, 이쪽 뭐 위든 아래든 좌우든 상하든 대칭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그 전체를 대칭을 해주시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대칭을 해주시면 전체 모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앞서 중심선은 다 그어져 있고요. 자, 대칭 복사할 개체들을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먼저 오른쪽으로 대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복사를 선택을 하고요. 대칭 복사 클릭을 하고, 네, 오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수직 중심선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끝점이 이렇게 화살표로 양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끊겨진 점들이 전부 다 양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좌우로 대칭 복사해 있다 라는 구속 조건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요. 대칭 복사를 또 한번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수평 아래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수평 중심선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네, 전체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완료 확인을 눌러서 스케치 완료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네, 표준 방향으로 봅니다. 자, 이것으로써 스케치 예제, 실습 예제 3번 끝났고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1번, 네, 모델 트리에 있는 스케치 1번을 오른쪽 클릭 삭제해 주시고요. 확인. 타평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스케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원을 이제 그리는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굳이 뭐 좌우 대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원만 그려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원을 선택을 해서 그냥 중심원이죠. 중심을 먼저 선택하는 중심원을 선택해서 이 십자로 만나고 있는, 참조선들이 십자로 만나고 있는 이 중심을 클릭을 합니다. 적당하게 먼저 하나를 그려주죠. 그리고 휠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하나 만들어 줍니다. R32라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심 그 지름을 지나고 중심을 지나는 지름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R32 곱하기 2니까 64를 직접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 치수를 이용해서 굳이 R32로 만들어 줘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냥 한번 클릭하고 필 버튼 클릭을 하시면 반지름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시 지름 형태로 나타나고 싶다, 꼭 지름 형태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치수를 잠시 지우고요. 그러니까 초기 상태로 돌려놓고 수직이라는 치수를 이용해서 원을 한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또 클릭하고, 더블 클릭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클릭하고 조금 텀을 뒀다가 한 번 더 클릭하고 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지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R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R 값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R 값이 32로 만들어 졌고요. 또 원을 하나 더 그립니다. 원을 하나 그리는데 이번에는 바로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심 원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동심 원. 자, 동심 원 중심점 원의 구메뉴를 열어보시면 중간에 동심원이 있습니다. 동심원을 선택해서 원 자체를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동심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적당한 곳에 딱 클릭을 해줍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나타나죠. 그럴 때는 풀 버튼을 클릭을 하고 빠져나옵니다. 지금 아직도 원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휠 버튼을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표현 방식이 파이 28이라고 파이로 나타나 있죠. 지름으로 나타나 있죠. 지름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그냥 지름 원래 표현대로 그대로 28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원을 선택해서 중심을 먼저 선택하는 원을 선택해서 이쪽 왼쪽 오른쪽을 양쪽을 원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원의 반지름은 32죠. 그런데 여기 떨어져 있는 중심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30입니다. 큰 원의 반지름보다 좀 작은 곳에서 중심을 클릭을 하고요. R20 정도 될 정도의 선택을 해줍니다. 이 정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그대로 중심을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주는데 이번에는 자 이렇게 키우다 보면 R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R자가 나오면서 동일 반지름이다. 아까 길이에 있어서는 L자로 나타났죠. 근데 여기서는 R자로 나타납니다. R자가 나오도록 하는데 이 원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R자 안 나오도록 그냥 구속 조건 안 잡히도록 클릭을 해줍니다. 자, 다시 이 중심, 방금 전에 그렸던 원의 중심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번에도 R자 안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툭툭툭툭 걸리면서 구속 조건이 걸리게 되는데 이럴 때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구속이 전혀 잡히질 않습니다. 구속이 안 잡히도록 Shift 키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면 구속이 잡히지 않으면서
원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 생성을 하셨으면 휠 버튼을 클릭해서 자, 선택 도구로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벌써 치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와 있죠. 자, 쉬운 것부터 갑니다. 30을 입력을 합니다. 이쪽도 30이죠. 숫자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30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잘 볼 수 있게 치수를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R20이기 때문에 여기는 40입니다. 이쪽도 40. 그리고 안쪽은 20만큼의 반지름을 갖고 있죠. R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냥 지름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뭐 2D 도면을 작성을 할 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편한 대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 보았고요. 자,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을 지금 다 이제 지워 주게 되는데, 일단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세그먼트 삭제를 이용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안쪽 라인들은 다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안쪽 라인들 클릭하면서 지나가면서 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모양이 나왔죠.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실제 지금 도면에 있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 부분이 탄젠트하게 접선으로 빠져나와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을 이용해서, 자, 이쪽에 보시면 중심과 일치하면서 원에 속해 있다. 중심과 동일선상에 있으면서 원에 일치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수평하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H가 나오게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휠 버튼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탄젠트가 나왔을 때 원까지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쪽도 동일선상 클릭하고 탄젠트가 나왔을 때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동일선상 나왔을 때, 탄젠트 나왔을 때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휠 버튼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클릭을 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은 싹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그먼트 삭제를 이용해서 지나가면서 삭제를 해서 지나가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스케치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본적인 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스케치를 그려봄으로 해서 스케치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정형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1번 똑같이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삭제를 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네, 스케치 실습 예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실습 예제 7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모양은 여기에 R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직선이 들어가 있는 형태. 그렇지만 전체적인 형상은 사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른 목걸이죠. 거기에 이런 못다기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 필렛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상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탑 평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앞서 그렸던 것처럼 중심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선을 하나 그려놓고요. 이거를 전부 다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먼저 대칭을 다 전부 다 시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선을 이렇게 잇는 방식 또는 필렛을 잇는 형식, 이런 식으로도 가능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해볼 게 경사진 직사각형. 경사진 직사각형을 수직과 수평 참조선에 일치하도록 하고 다시 또 일치를 시키는 이런 식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평행사 변형도 가능을 하죠. 자, 또는 선을 먼저 이런 식으로 그어 놓고요. 저게 지금 도면 자체가 여기 100 하나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100인 정사각형이 마른 목골로 있다. 정사각 마른 목골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45도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 주시고, 여기에 원 또는 홀을 그어서 중심 끝 호로 탄젠트하게 만날 때 그어주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좌우 상하 대칭을 시키는 방식,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방식을 하냐면요. 먼저 사각형, 그냥 선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일단은 모양이 안 나오더라도 상관없이 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 놓은 다음에 서로 평행하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서로 평행하게, 이쪽도 평행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평행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사이각은 90도가 되고요. 이쪽 전체 길이가 10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못따기를 해주는데요. 못따기는 못따기 트림이 아니라 구성선이 있는 못따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못따기를 해주시고, 필렛도 구성선이 있는 필렛을 이용해서 구성선이 있게 필렛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 구성선이 있게 만드냐면 끝점을 참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이 사이각도는 다 90도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뭐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하고요. 자,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수평이 아니죠. 수평을 맞춰줍니다. 자,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수평을 맞춰주고 나머지는 이제 다 끝났죠. 여기서 더 뭐 추가적으로 하실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잠시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쪽 그 길이하고 이쪽 길이, 아래쪽 길이, 그리고 여기에 호의 크기 같죠? 그러니까 같음이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무엇과 같다. 이 호의 반지름과 이 호의 반지름이 같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더 편리하게 치수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호의 반지름은 8이고요. 치수는 25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치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가 완료됐고요. 확인 누르고 빠져나가고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 보도록 합니다. 다음 스케치 실습 예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실습 예제 9번은 이쪽에 나타나 있지 않네요. 자, 스케치 1번을 지워주시고요. 삭제, 확인, 그리고 타평면 선택하고 스케치에 들어갑니다. 자, 제가 그리는 대로 한번 따라 하시고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양은 대략적인 모양은 원이 하나 있고 이쪽에 원이 이렇게 있고 이어져 있고 필렛으로 지어 있고 원이 또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 탄젠트하게 빠져나오고 다시 필렛 연결 뭐 이런 식의 이제 모양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원을 먼저 위치를 먼저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자, 원을 이용해서 중심을 먼저 찍는 원을 이용해서 수직과 수평 참조선이 교차하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 아래 좀 더 작은 것까지 아예 생성을 합니다. 이쪽 끝에도 생성을 해도 됩니다. 끝에 생성을 해서 라인 탄젠트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연결을 하신 다음에 필렛을 줘도 되죠. 여기서는 라인 탄젠트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죠. 이쪽에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반대쪽도 원을 하나 적당한 곳에 그려주는데, 자, R이 지금 R 값이 나왔을 때 구속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R 값 나왔죠? 조그맣게 나왔고 이쪽도 조그맣게 R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R이 같은 걸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R 부분을 R이라고 되어 있는 문자를 클릭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 주시면 되겠고, 같음이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서로 반지름이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왕 하는 김에 그릴 때부터 이렇게 구속 조건을 맞춰 주시면
더 좋은 결과, 더 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휠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도구로 넘어가시고요. 자, 여기서 먼저 그 작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치수들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를 먼저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 안쪽의 원은 지름이 40파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70파이고 나타나 있고요. 자, 양쪽 끝에 있는 거는 R15입니다. 지름은 30이고요. 자, 거리가 나타나 있는데요. 거리 지금 요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거리를 쉽게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15를 빼주면 그 60 반쪽 60에서 15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가 귀찮으시다 그러면은 60에서 마이너스 15를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4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은 45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먼저 선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이 아니고요. 이쪽 바깥쪽에 있는 원의 이 맨 바깥쪽 여기서부터 클릭을 해서 이 안쪽에 있는 큰 원에 일치하는 이 수평한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휠 버튼을 클릭하고 한번 끊어주고요. 다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바깥쪽부터 시작을 해서 안쪽 큰 원에 일치하게 수평한 선을 그어줍니다. 휠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다 되셨고요. 자, 이번에는 라인 탄젠트, 선체인의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라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이 원과 큰 원, 바깥쪽에 있는 작은 원과 큰 원까지의 탄젠트한 라인을 그어줍니다. 이쪽 원과 그냥 원을 클릭을 하면 바로 탄젠트 선이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자, 큰 원 쪽으로 그냥 다가가면 저기가 알아서 스냅이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살짝만 가도 딱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살짝만 가도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스냅이 잡혔을 때 클릭을 해줍니다. 순서대로 큰 원을 먼저 선택하고 작은 원 쪽에 다가가면 스냅 잡혔을 때 클릭. 그리고 휠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도구로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 삭제를 이용해서 따라가면서 지우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끔가다 원 자체가 다 지워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드래그로 이동을 하는데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그러면 원 자체가 다 지워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동으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안 지워지는데 가끔가다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중심을 지나가서 그렇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클릭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한번 싹 꺼보면, 다 꺼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교재에 있는 모델과 도면과 동일한 스케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으면 확인을 누르시고 스케치 확인, 스케치 완료 누르시고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으로 보도록 합니다.
자, 스케치 연습은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구속 조건, 가장 큰 개념, 그 PTC라는 회사에서 이 프로 엔지니어부터 시작한, 그리고 크리오 2.0으로 넘어온 이 프로그램, 이 설계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스케치의 개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케치 그리듯이 편하게 그려놓고 구속 조건이라든가 그 치수를 이용해서 맞춰 나가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개념에 맞춰서 치수 구속 조건 어떻게 뽑아야지 잘 뽑히는가, 그리고 구속 조건 치수 그릴 때 스케치 그릴 때에 표현되는 구속 조건과 아이콘에 표현된 구속 조건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그것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주차 스케치 연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